안녕하세요. 다문화 열린 토크쇼.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노래로 오프닝을 대신하면서 오늘 이 행사 사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참 반응 좋았죠. 작년에 함께 하신 분들 계신데 작년에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이어지고 있고요. 취지는 사실 낯선 나라에 와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겪는 어려움들 물론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족과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장을 만들자라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네. 귀한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쟁쟁한 패널 분들이세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다문화 1호 정치인이신데 그보다는 사실 이것도 대단하지만 데모 같으십니다. 데모. 다문화 언니들이세요. 다문화 언니 짱. 네, 이라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명예부시장 이혜웅님. 네, 따님이 어머니를 더 유명하게 해드렸네요. 예. 앞에서 노래 부른 그 따님의 어머님이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토크쇼 함께 하셨던 두 분, 몽골의 버트갈림과 장재수님, 통보효과 전문가적도 하셨어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두 분도 같이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지난해부터 같이 해주셨던 한국 파스텔 톤으로 저와 함께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딱 호흡이 맞게 잘 맞춰주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저기 서순현님부터 자기소개를 할까요? 떡케이크 만드셨잖아요. 예, 떡케이크 만드신 분이세요.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예, 예. 끝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안녕하세요. 제가 떡 케이크를 만들어 왔는데 떡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요. 실제 잠을 못 자고 떡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부탁을 한 일주일 전에 저희 대표님한테 이제 받았어요. 저도 결혼 이민자들하고 함께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해서 카페를 만들었고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많은 분들이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쪽 관련된 컨설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떡 케이크를 만든 이유도 저희 식구들하고 또 다른 시장을 좀 겨냥해 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왔거든요. 네, 멀지 않습니다. 1시간이면 가는데요. 여주가 임금님 진상미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쌀이 유명하게 나는데 쌀이 나는 동네인데도 빵이 많이 팔려요. 솔직히 떡이 잘 안 되고 쌀 소비가 좀 적어서 저희 이제 여주시하고 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쌀 소비에 좀 앞종을 서달라고 해서 했는데 잘 만들진 못했지만 저는 그 꽃 한 송이 한 송이 만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우리 최진희 대표님하고 저하고 안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지구상의 많은 인구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는 것도 참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너브가 걸어온 길에 제가 떡 케이크도 아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인공 색소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자연에서 추출한 색깔로다가 파스텔로다 준비를 했어요. 그거는 아시아너브 색깔이 그곳에 계속 묻어나고 내년엔 아마 그보다 꽃송이가 좀 더 늘어나겠지요. 예, 더 나날이 커 나가시길 빌면서 만들었고요. 3주년 행사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버트갈림 인사드릴게요. 몽골 전통 의상 잘 어울리시는데요. 선물 받은 거라고 하셨죠? 예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온 버트갈이라고 해요. 앞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저는 자연스럽게 긴장이 됐는데 저는 한국에 온 지 벌써 6년이나 되는 다문화 가족 주부예요.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다문화와 관련한 일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달부터 대학원 입시할 학생이에요. 네. 말을 너무 잘하셔서 너무 긴장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혜영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 그 초청을 받았을 때 아이를 데려가도 괜찮냐고 질문했던 엄마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오시라고 이제 대표님이 허락해 줬는데요. 아기가 돌잔치 때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걱정했는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더 걱정을 이제 끼치는 아이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지 15년이 됐고요.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면서 한국의 가장 매력적인 NGO에 좀 많이 활동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도 중국 동포 출신인 이주민이라서 같이 이주 여성 활동을 했고요. 지금은 공부를 끝내고 이제 이주와 여성이나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한 강의를 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활동을 생각나무 비비센터에서 공동대표를 같이 하고 있고 서울시 외국인 명예부시장 이촉받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이 행사를 더 빛내준 초대 가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감사해요. 이따가 노래도 재미없으면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셨죠, 여러분? 예, 반응이 좋았어요, 어머니. 다행이에요. 근데 서울시 명예부시장님이십니다. 네, 어머니라는 말과 선생님이 더 잘 나오네요. 이제 다음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순 선생님, 정말 열심히 수업 들으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재순입니다. 중국의 하얼빈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4년째가 됐는데요. 이 의관에서 주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국어도 배우고 다문화에도 이래 적극 참가하면서 이번에는 아시아 허브 스피치 교육과 통번역 교육을 이렇게 참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력도 정말 늘으셨고요. 장음단음 이거 다 찾아보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통번역과 전문가정까지 수료증을 받으셨다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짜잔 이라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아시안허브 3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참여하지만 정말 대단히 열심히 부지런하게 활동을 해서 우리 다문화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 언어에 대해서 열심히 알리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오늘 톡쇼에 같이 함께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지금 다문화 여성연합이나 제한몽골인 협회 사회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지만 또 엄마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합니다. 고향은 몽골이고요. 한국에 온 지 13년 됐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그렇구나. 1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활동하셨나 봐요. 오는 길에 말씀드렸더니 택시 기사님도 아시더라고요. 네, 스타라는 생각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보면서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몽골 분들도 계시고요. 중국 분들도 계시고 한국 대표로 떡 케이크까지 만드실 수 있는 분들까지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집중해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먼저 몸풀이 토크에 들어가겠습니다. 따단. 앞으로 준비할게요. 나를 당황하게 한 한국, 나 때문에 당황한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토크쇼를 준비하면서 잠시 후에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아니 이렇게 날씬하신 분들이 택시기사님도 날씬하신 분으로 기억을 하던데요. 아니 양 한 마리를 다 드신대요. 그리고 고기 뷔페에 가서는 네, 눈치를 보면서 아주 잘 다 드시고 온다고요? 네, 하셨는데요. 혹시 고기 뷔페 사장님은 안 계신가요? 있으시면 조심하세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도 이렇게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함께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나를 당황하게 한 한국 몸풀이 토크쇼에 어떤 분께서 먼저 참여해 주시겠어요? 예, 따단 한국에 온 지 오래되셔서 까까까까까 이거 뭔지 아시죠? 예, 까마귀 지내가는 그런 순서 조금 제가 자체 편집해봤는데요. 자, 그래서 그 잠깐 몸풀이 토크쇼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 한 가지만 먼저 하고 자, 이거 원래 여러분들이 쓰신 거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고 몸풀이 토크쇼 들어갈게요. 나를 당황하게 한 한국에 대해서 몸풀이 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몸풀 준비가 안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몽골입니다. 몽골, 중국 한 개씩만 할게요. 몽골 사람들은 말을 잘 탄다고 들었는데 몇 살부터 말 타는 걸 배우나요? 어떤 분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몽골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몽골 사람을 말 없이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현대로는 도시에서 생활하면 말 타기는 쉽진 않은데 방학이나 휴가 때 저희가 친척이나 친구 집에 지방으로 가면 그런 펜션이나 콘도 이런 데 가면 거기는 항상 말이 있어요. 근데 쉴 때 말 탈 수 있고 근데 말 탄다는 것이 말이 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나 진짜 앉아가지고 달려서 이렇게 초원에 바람 숭숭 지나가는 걸 느끼면서 한다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때 뭐 친척 집에 가서 이렇게 잠깐 타는 건 누구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말 배우는 건 태어났을 때부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말이나 아니면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들하고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몽골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리 도시에 있다고 해도 쉬러 나갈 때는 항상 그런 생활이 가깝기 때문에 말은 태어났을 때부터 탔고 다 잘 타냐 하면 그건 개개인이 차이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네요. 네. 신기하네요. 저는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날씬한 비결.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만 승만해요. 승만을 네. 하면서 날씬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홈쇼핑에서 승마기도 발전. 자, 우리 홍보 들어가나요? 네. 자, 다음 질문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송중기, 네, 태양의 후예에 나왔던 배우죠. 그리고 김수현 두 배우가 인기 있다고 들었는데 누가 더 인기가 많나요? 어떤 분이 질문 주셨나요? 네, 누가 더 인기 많은지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저도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4년째라서 도대체 인기가 누구가 더 있나 하면 정확하게는 소개할 자신이 없지만은 네. 다 인기가 있습니다. 아, 네, 다 인기가 예.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어떤 분 좋아하세요? 네. 혹시 남편분 오셨나요? 오늘은 좀 다행이네요. 어떤 분 좋아하세요? 네, 저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앞에 송 선생님. 오, 네. 여기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역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네요. 자, 그럼 몸풀이 토크 들어가도 되겠죠? 예, 한국에 와서 혹시 당황스러우신 적 있으세요? 어떤 부분이 당황스러우셨어요? 버트갈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부터 한국에는 시집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유학생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캠퍼스 다니다 보면 저희 학교가 워낙 커서 대학교 안에는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생 물론 있어요. 근데 보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다 동일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삼선 슬리퍼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다 신고 다니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공짜로 제공해 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당황스러웠던 일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강의나 수업 들어갔을 때는 트레이닝복이나 모자를 쓰고 강의에 못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자체가 실례인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전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렇군요. 웃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으셔도 돼요. 기분 나쁘지 않아 할 거예요. 네, 웃으라고 한 얘기거든요. 제가 근데 살짝 보니까 아디다스 슬리퍼 신으신 분들이 오늘 앞쪽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어떤 분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네, 한국에 와서 이제 중국에 있을 때는 중문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중국어 과외를 이제 강의를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너 저기 가 좀 앉아 있을래? 괜찮아요. 이런 게 또 자연스러운 생방의 묘미죠. 그 수강생들이 대학생들도 있고 이제 직장인들도 많고 하는데 여성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중국어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분이 속사 졸업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전업주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놀랐죠. 중국에서 속사 졸업이면 국가 인재거든요. 국가 인재였고 한국에서 인재를 나라에서 이렇게 낭비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좋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주부라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도 책임지고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하는 거지만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더 중요한 자리에 여성들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 에피소드는 한국에 왔더니 젓가락이 스테인리스로 만든 거죠. 굉장히 놀랐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대나무로 만들거나 이제 나무로 만든 건데 가볍잖아요. 여기 오니까 무거운 거예요. 이게 밥 먹을 때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지나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이제 씻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친척들께 다 한 쌍씩 선물을 했더니 후에 반응을 봤더니 너무 무거워서 못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벌써 적응하셨네요. 예. 나무젓가락 쓰는 것도 신기한데요. 다음 어떤 분 해주시겠어요? 예. 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빨리빨리라는 말하고 그 급한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나라는 생각 들 정도로 하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의외로 몽골에 갔을 때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기다려야 되지? 뭐 빨리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만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변하는 것도 한국이 되게 빠른 것 같고 유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은 그런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빠르지만 맞아요. 사회나 환경 이런 거 다 그 속도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도 그렇게 나이도 그 속도로 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고야. 좀 억울할 때 아이고야,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안 되는데요. 네, 빨리빨리 문화가 지금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부분들 시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말씀 못하신 장재성 선생님. 네,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겪는 일인데요. 주부로 이렇게 집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호칭이 있잖아요. 호칭에 많이 좀 헷갈린 점이 있고요. 다문화에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가정이 모이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남편 중국에서는 나의 남편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남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남편이 왜 우리로 되는가? 우리가 복수잖아요. 나는 내 개인인데 그래서 그게 이상하다. 한국에서는 남편도 다 같이 소유하나 해서 왜 이렇게 소개하지 하고 예,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고요. 재밌네요. 그리고는 네. 또 이제 친구들이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수다 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정 생활도 뭐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데 네. 예, 제가 한 가지 들은 것은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도 이제 어린애가 생겨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 언어 때문에 부부싸움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어 때문에 원어민인데 그 언어를 이렇게 이야기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네. 고민이 생긴다면서 이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네. 중국어 배워야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여서 좋은 게 우리 송중기, 우리 김수현 돼요. 네. 우리 송중기는 요즘 뭐 하나? 네. 그리고 서순영 선생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즐거운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강한 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쪽 다문화나 이주민들하고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저를 당황스럽게 한 일들 중에 이게 뭐 이제 특정 나라를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분들이나 몽골 분들 중에서 유독히 한국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거나 또는 결혼해서 오시는데도
위조 여권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끔 한 좀 당황스러움이었거든요.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오늘 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혹시 지금 답변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네, 제가 뭐 예. 답변자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예. 이제 저희들은 이제 멀리서 그냥 가짜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할 여지도 이제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하자면 뭐 몇 밤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노동자를 불렀더니 인간이 왔다. 그리고 며느리를 불렀더니 여성이 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은 항상 나은 사회를 향하고 나은 삶을 위해서 분투한다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서류가 네. 예를 들어서 입국하는 통로가 굉장히 좁다면 네. 가짜 서류가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그거 허용하는 통로가 조금 더 넓어지면 그것이 점차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도 90년대 초에는 굉장히 많지만 이제 최근에 와서는 그게 좀 이제 줄어드는 경향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신분만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만나보면 다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이제 아시안 허브는 주제로 취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오해가 풀리는 건가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지금 이 자리 앞서서도 보셨지만 이렇게 오해를 푸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디다스 신발부터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정치적인 문제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해를 푸는 시간.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서부터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과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몽골 분들 지금 오늘 사실 옷 맞춰 입기로 했었나요, 저희가? 저 요즘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예. 저희가 오늘 옷을 맞춰 입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입고 오자라고 했는데 몽골 분들은 전통 의상을 이렇게 입고 와 주시고요. 중국 분들은 또 하얀색 옷으로 맞춰 주셨어요. 그리고 저기 끝과 끝에는 핑크와 이 파스텔 톤 하늘색으로 맞춰 입고 있는데요. 저는 심지어 여기 있는 반짝이가 되게 부러워가지고 저 반짝이 저 좀 풀어주세요 하고 왔습니다. 말 안 했는데도 이렇게 맞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몽골 분들도 심지어 지난 시간에는 꽃무늬로 맞춰 입고 오셨는데 몽골 패션은 원래 화려한가 봐요? 네, 몽골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나 다른 외국인 분들 보면 되게 편하게들 많이 입으시거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유독 좀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몸매가 돼야, 외모가 돼야 그런 옷을 입을 것 같은데 몽골에서는 내가 뚱뚱해도, 내가 키가 작아도, 내 다리가 5다리이더라도 상관없어요. 진짜 정말 100kg든 90kg 나가도 나는 내 자신의 마음에 들어 하면 내가 어떤 옷이든지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몽골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통 옷을 안 입고 진짜 예쁘게 입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람은 안 예쁘게 입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전들을 보면 몽골 사람들은 딱 보여요. 아, 저 사람은 몽골 사람이겠다. 그러한 그런 옷이 뭐라 해야 되나, 옷을 좀 특이하면서 예쁘게 입는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한국 패션에 대해서도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셨다고요. 저 잠깐 죄송한데 우리 애기들 떡케이크 좀 줄 수 있을까요? 예, 앞에 노래 안 먹는다고? 예, 저기 알겠습니다. 예. 한국 패션에 대해서 좀 놀라신 것도 있다고요. 아디다스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명품? 네. 또 제가 얘기하면 항상 대학생 시절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좋아요. 다들 추억하고 싶은 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6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네. 4년이라는 세월이 대학생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교 시절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한국 대학생들은요, 몽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화려하게 입는 거는 화려하게
화려하게 입긴 하는데 브랜드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 대학생들 보면 지갑, 가방 이런 것들은 꼭 네. 명품이더라고요. 되게 비싼 것들을 들고 다녀요. 네네. 근데 몽골 사람들은 화려하게 입긴 하는데 비싼 것보다 예. 취향에 맞춰서 싸더라도 아 이거는 나한테 맞겠다, 내 취향이다 생각하면 막 입는데 한국 애들은 그러한 그 명품에 대한 집착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가요? 혹시? 네. 예, 요즘에도 그래요? 아니 언제 대학교에 다니셨죠? 몇 년 전이죠, 그게? 제가 2년 전에 아, 대학교 졸업을 예. 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 뭐 6년 전쯤에는 저희 뭐 강남 패션이라고 해서 페라가모 신발에 페라가모 머리띠 이런 게 있거든요. 다 똑같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네, 머리까지 맞아요. 다 단발로 해서.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점차 바뀌면서 지금 저도 사실 제가 만든 그냥 에코백 들고 다니는데요. 편한 거 좋아하는 패션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몽골이 조금 더 앞서가나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실용성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로 바뀔 거라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몽골의 패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예, 궁금합니다. 네, 저는 패션하고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이제 느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패션의 차이는 아까 몽골에서도 화려한 걸 좋아한다면 중국에서도 색상은 화려한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타오바오라는 사이트를 아실 거예요. 거기에 가면 진짜 화려한 거 저렴한 가격에 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 단색상을 굉장히 즐겨 입으시는 것 같아요. 흰색이면 전체 흰색, 네, 이제 네. 검은색, 그리고 이제 초록색 이렇게 단색이 그래서 하나는 굉장히 순수한 느낌이 들고요. 네. 하나는 굉장히 소박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가 아주 놀랐던 거는 그 대학생들의 머리가 찰랑찰랑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찰랑찰랑한 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에센스, 미용실에 에센스. 예, 여러 가지 부지런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는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 한국은 안 하면서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한 예. 패션이고 중국은 아예 눈에 확 띄게 이제 예. 하는 패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하는 거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화장을 사실은 잘 화장법을 지금도 막 몰라서 안 근데 하시는 어떻게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아주 최고로 했던 주제가 죄송합니다. 예. 토크쇼 나온다고 해서 예.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나이가 들에 따라 화장을 더 안 하는 예. 여기 오셨더니 나이 들에 따라 더 훨씬 하죠. 더 화장을 좀 하는 예. 그런 아유, 거의 나이가 들었나 차이에 나이가 그리고 들었나 봐요. 화장이 예의라는 것을 한국에 와서 예, 배웠어요. 맞아요. 24부터 하라고. 저는 이때까지 예의 없이 좀 많이 다녔고요. 아니에요. 좀 하신 거는 보여요. 예. 네, 그런 패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말씀 중에도 느끼셨겠지만 어투나 이런 말하는 화법 차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몽골의 여성분들은 굉장히 당차다, 자신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분들은 참 겸손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유, 어떤가요? 예. 이거는 제가 애드리브였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애드리브였으니까 전문 방송인분들이 아니시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동백기름이라는 게 있어요. 제주도에서 파는데요. 그 해녀분들이 동백기름을 짜세요. 그거를 살짝만 머리카락 이런 끝에 바르고 얼굴, 손, 몸에 다 발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뭐 제주도에서 얼마 비싸지도 않습니다. 사실 5,000원 정도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하면은 한 2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을 수도 있다고 해요. 해녀분들이 직접 만든 거라. 그리고 진짜 해녀분들이 만든 건 100% 원액인데 물을 섞어서 삼다수를 섞는데요. 그런 게 조금 외부에서 파는 거고 진짜 해녀분 한 분을 뚫으시면 저에게도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패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혹시 해주실 분이 이라 선생님이시네요. 네.
패션이기보다는 그 색감에 대해서 아까 얘기 나오는데요. 한국이 보면 약간 그 무채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길 가 다니는 차를 보면 하얀색, 은색, 검정색. 주차장에 가도 만약에 제가 검정 차를 찾으면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건데 네. 약간 왜 그런가라는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왜 빨간색 차도 굉장히 드물게 보이고 파란색이나 초록색이나 이런 거는 좀 드물어 보여서 왜 그런 색깔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나라나 다른 여행을 가다 보면 길 가에 다니는 차도 색깔이 더 화려하고 이렇게 뽑는 걸 보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좀 색깔이 다르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젊은 스태프분들은 카메라 분들을 포함해서 PD님을 포함해서 모두 검정색이십니다. 옷이. 네, 반갑습니다. 한국 분이시군요. 네. 어떠세요? 계속 얘기 들었는데 한국의 패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뭐 할 게 있을까요? 한국 예. 그 색깔이 무채색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나름 아시아너브에 맞추느라고 이제 이러고 왔고요. 오늘 좀 화사하게 하려고 하니까 핑크톤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진한 핑크, 뭐 진한 빨강 이런 건 좀 많이 거부스럽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제가 모든 걸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튀는 거, 남들이 나를 묘하게 아는 거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개인주의일 수도 있고 이러긴 한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런 게 제가 있죠. 개인적으로 예. 차를 흰색을 뽑아서 핑크색으로 도색을 하고 다녔어요. 어머. 예. 제가 딸을 갖고 싶었는데요. 네. 딸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딸 같은 아들이 있어요. 정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우리 아이가 딸 같은 아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쁜데도 불구하고 얘는 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기 때는 핑크색 원피스 저랑 같이 해서 입고 그랬는데 어머 아들인데 그나마도 얘가 예. 백설 왕자라서 소화가 되는데 이제 점점 크니까 그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핑크색 차로 도색을 했는데요. 커튼도 달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캐톨릭이라서 성당을 다니는데 진짜 예. 제가 가는 곳이 어디든 이렇게 다 이렇게 통신원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핑크색 차니까 그래서 너 어디 가니? 막 예. 조용한 데만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 차는 항상 압니다. 주차장에 파킹하는 신세가 돼서 예. 어느 순간에 제가 초등학교에 운영위원을 했는데 초등학교에 가는 날은 완전히 제 차가 애들이 줄을 서요. 태워달라고. 좋아하죠. 네, 근데 그때 빼놓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제가 팬클럽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해달라는 제의를 받아서 진짜요? 핑크차로? 네. 커튼까지 그래서, 달아서? 네. 재밌다. 예. 이거는 아니겠구나 싶어서 저 세상으로 보냈어요. 팔라고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파시지. 남이 끌고 다니는 것도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은 예. 흰색 차 끌고 다니는데 예. 저희 신랑도 저도 둘 다 흰색이에요. 예, 펄색. 저희 신랑도 검정 아니면 흰색. 그럼 왜 그럴까 이랬더니 예. 어디 가도 누가 아무도 날 몰라. 이게 너무 좋대요. 그거 좋네요. 네, 저도 저도 그런 것 예. 같아요. 네. 너무 신기하게 지금 핑크색 옷 입고 핑크색 차 끌고 다니셨잖아요. 저 하늘색 옷 입고 이색 차예요. 네. 아 진짜 소름 끼치는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인연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차 욕심 나네요. 혹시 핑크색 차 욕심 나세요? 중국 분들? 아니죠. 괜찮습니다. 이 얼굴 표정의 차이도 중국과 몽골의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아마 앞에 계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패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식사 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도 제가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아니, 이렇게 날씬한 분들이 도대체 그 승마가 확실히 효과적이긴 한가 봐요. 양 한 마리를 다 드신대요. 예. 진짜예요? 말도 안 돼. 진짜예요, 대표님? 양 한 마리를 한 사람이 다 먹는다는 건 좀 양이 얼마나인 거예요? 양 다양하게 있었죠. 이만한 거 양의 혼자 새끼면 드시겠네요, 조그만 이만한 거? 수도 있고. 네. 예. 보통 몽골에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여서 휴가를 떠나거나 아니면 명절이 있거나 그런 날에는 양 한 마리를 잡아요. 가족끼리 모였으니까 맛있게 식사도 먹고 그 양 한 마리 막
잡았으니까 바로 신선하잖아요. 또 그런 의미로 해서 좀 귀한 손님 올 때도 그렇고 먹고 싶다. 꼭 양고기. 네, 잡아서 그거를 여러 가지 그런 요리를 하는데 대부분 한국인 관광객들도 몽골에 가면 헐헉이라는 요리가 되게 헐헉. 유명해요. 근데 뭐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작게 준비해서 양념해가지고 통에 넣고 그리고 토를 이렇게 불에다가 데워가지고 뜨거운 네. 토를 그 고기 속에 넣고 이렇게 돌려서 익히는 네. 요리법으로 만든 건데요. 네. 그 약간 아무래도 몽골에서는 그 양이나 말이나 그 가축들을 이렇게 자연에 풀어서 키우기 때문에 한국에서 먹는 고기보다는 맛이 좀 강할 수도 있어요. 강하다는 게 질기다는 말이에요. 질길 수도 있고 예. 그 먹는 건 다양한 불을 먹잖아요. 불을 아. 먹다 보니까 그 맛에서 나오는 어떻게 향이? 보면 향도 강하고 한국말로 하면 고기 비린내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 와서는 별로 비린내가 안 나니까 심심하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겠어요. 예, 반대로. 약간 맛이 좀 없다고 표현하면 아. 과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좀 그 차이네요. 물로 씻는 예. 거를 좀 이해하기 그래서 왜 고기를 물로 씻어요? 다 그 맛있는 거가 다 씻어버리는 거 피를 아니냐. 우려내야 되는 거 네. 아닌가요? 예. 네. 예. 또 저희는 그대로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바로 이렇게 익혀서 먹는 거가 이렇게 씹어 먹으면 이게 고기 맛이다. 이런 그럼 이렇게 피 맛도 같이 느끼면서. 네, 만족스럽게 먹는데 그렇구나.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요리를 잘 몰라서요. 허순현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핏물을 우려내야지 되는 게 왜 그런 건가? 또 여쭤봐도 될까요? 예. 몽골 분들은 나서 그대로 신선하다고 드신다고 하시는데 예. 저희는 솔직히 약간은 좀 꺼림직 그리고 정육점에서 바로 도축해서 갖고 왔다고 해도 불순물이든 안 좋은 건 좀 제거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묘한 누린내 그 냄새가 정작 싫은 거죠. 근데 또 특이한 건 한국에서 육회를 먹더라고요. 아, 몽골 진짜? 사람들은 생으로 안 먹어요. 진짜 맛있죠. 근데 예. 그 피 냄새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양념하고 열심히 해서 예, 예. 그려서 다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는데도 그 뷔페 식당 가는데 육회 있더라고. 그 빨간 고기를 몽골 사람은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리고 그 생선 회는 먹겠는데 예, 예. 그것도 어렵지만 몽골은 바다가 없으니까 그런 생선에 대해서 좀 거부감은 있지만 오래 지내다 보면 뭐 좋아하게 되는데 예. 육회는 아직까지는 못 먹습니다. 한국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한국 분들 육회 안 드시는 분 손 내려보실까요? 육회 안 드시는 분, 그쵸? 육회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몽골 분들 혹시 계세요? 몽골 분들 손 들어보실까요? 네, 육회 싫다 하시는 분 손 내려보실까요? 네. 거의 다 내리네요. 신기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육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지라 육회 혹시 하세요? 육회는 하기는 하는데 저는 먹지는 않아요. 역시 떡 케이크까지 만드시는 그 저희 위력. 엄마가 육회를 네. 워낙 좋아하셔서 예. 해서 드리긴 하는데 저는 예. 안 먹어요. 잠깐 육회 조리법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주시면 참기름 들어가죠? 신선한 고기에 참기름 들어가죠. 예. 후추는 미세하게 예. 조금만. 그리고 소금 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에 들어가는 거죠, 배.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까지 배 집어넣게요. 이렇게 섞으면 네. 그 고기의 맛이 잘 안 나고요. 그렇죠. 그 신선한 맛이 나면서 계란 향이랑 어우러져서 또 먹고 싶은데 달콤한 그 배즙까지 이렇게 딱 녹여 나면은 거기서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마음에서 감동이 피어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게 또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기 마트갈림 전혀 이해 못해. 아니 중국에서는 어때요? 중국에서는 진짜 요리라고 하면은 중국이란 얘기도 있잖아요. 중국의 요리 뭐 죽을 때까지 다 못 먹는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중국 요리는 어떤가요? 네, 역시 중국 요리도 이렇게 생거로는 안 먹거든요. 네, 이거는 몽골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이 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동서남북을 가려서 식생활도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북쪽에서 이제 생활하다가 나왔길래
그 저의 고향은 그냥 밀가루 음식을 좀 많이 이렇게 드는 편이고요. 아,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이제 겨자를 많이 먹는 편이래요. 교자 네네네. 만두야 그래서 만두. 만두. 아. 여기 한국에서는 만두를 하는데 그 안에 만두 안에 그 속을 넣잖아요. 네, 그게 좀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그 이제 설날에도 만두 먹는데 그 만두 모양이 딱 옛날에 그 황금 그러니까 황거. 뭐라 황금 그러니까 아. 또 황금 덩어리 모양인데요. 여기는 송편하고 그런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아. 근데 그게 그 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이렇게 얻는다는 그런 속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온 가족이 이렇게 네. 합쳐서 그거를 행복하게 먹는다는 그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아. 명절이고 그리고 즐기는 날 가족에서 모이는 날 뭐 교사가 대세가 되고요. 아, 그런 네.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네. 북경 같은 데는 그러니까 오리구이 같은 거, 아, 맞아요. 북경오리. 거기는 네, 일진동. 튀김 같은 거 그런 음. 거 많이 들고요. 남방의 스촨 같은 데는 그 마버도프라고 하는데요. 두부로 만든 아, 마파두부. 네네네 파두부. 마파두부 이거예요? 마파두부. 마파두부. 네네네. 다시 한번 원하는 발음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마파두부.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걸 많이 들어요. 두부 속에도 영양 가치도 높지만은 그 두부 안에 그런 한자에 들어서 그 복이 있다는 그런. 아.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매일매일 두부를 네. 먹는 편이래요. 아, 한때는 한 끼는 좀 두부는 요리가 있거든요. 아, 그 그렇구나. 야채를 많이 예. 주로 하는 데서는 고기 대신에 두부를 음. 많이 먹는 편이고요. 그래서 음. 남방에는 그래도 쌀을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슷하게 매일 그 잎쌀 이거를 주식으로 하는데요. 네. 그래서 동서남북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중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 감성에서 제가 느끼는 대로 이야기한 점은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중국 요리 하면은 네. 탕수육, 깐풍기 이런 거. 네, 탕수육 같은 것도 있고요. 네, 있구나. 있긴 있네요. 셔룽보도 있고요. 청보. 셔룽보는 그러니까 찜팀에다가 예. 그 안에다가 찐 작은 만두 같은 건데요. 아, 딤섬. 네네네.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거. 자꾸 같아요. 먹는 얘기 하니까 막 입에서 침 나와요. 여기 혹시 네. 딤섬 있는 거 아세요? 아, 딤섬이래. 아, 그래. 뭐죠? 네. 그 월병. 딤섬 먹고 싶어요. 월병 저기 네. 준비돼 있으니까요. 드셔도 되고요. 혹시 남은 거 있으면 저희 떡케이크도 그렇고 저희도 맛 좀 보게 여기로 조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그 음식 문화에 대해서 또 더 얘기하실 분 계시죠? 예. 네. 전체적으로 월병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에 복이 많이 들어오게 그리고 부자되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기원하는 것 뜻을 담는 음식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음식 자체보다는 먹는 습관에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중국에서는 또 치차이라는 말을 하면서 요리를 많이 드세요. 그렇지 밥을 많이 먹으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예. 한국에 왔더니 밥 많이 먹어. 밥 2공기 먹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밥과 요리가 같이 나가는 거가 한국 문화인 것 같고 아. 중국에서는 요리를 먼저 다 먹고 밥은 정말 딤섬처럼 아주 조금 마지막에 먹는 이제 습관이라서 인사말도 또 치차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네. 식사 습관. 그래서 요리가 많은데 다 기름기가 많다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차 마시니까 계시죠? 괜찮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기름기 많아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고기 중심의 볶음 요리기보다는 야채를 볶아서 먹기 때문에 아.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지도 볶고 이제 모든 걸 다 기름에 이제 네. 아주 짧은 순간에 센 불에 기름에 하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도 이제 고려하는 거고 네. 맛도 고려하는 거고 아. 이게 중국의 전체적인 문화가 깃들어 있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제가 재밌네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거는 네. 만두 속에 당면이 들어간다는 만두 속에 거예요. 당면 없어요, 중국에는? 예, 당면은 요리에 들어가지 이제 네. 만두 속에 들어가 두부도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럼 중국은 깜짝 만두에 놀랐- 뭐 들어가요? 만두는 고기와 야채. 아. 고기와 야채가 아, 그래서- 배합이 때문에 돼지고기와 예. 부추, 돼지고기와 그 배추, 새우. 새우 이런 아. 것이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국의 만두는
그것도 굉장히 크게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망만두. 한 입에 먹기는 너무 힘들어요. 최근에는 맛을 들였는데 한 입에 먹기 너무 힘든 거예요. 중국은 이제 한 입에 먹게 많이 만들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육회는 저도 못 먹습니다. 지금 저도 어디 가서는 이제 안 먹어봤던 걸 먹어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예. 홍어도 제가 헛거. 시도를 했어요. 그 홍어, 한국의 홍어. 홍어 드세요? 네. 홍어는 드시는데 육회를 못 드신다고요? 아니요, 제 예. 말이 아직 안 예. 끝났어요. 예, 죄송해요. 저희 리액션 홍어를 중요하다고 배워가지고. 시도했는데 중간에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홍어를 못 먹게 되고 아. 회도 이제 어렵고 예. 그렇지만 다른 거는 다 재미있어요. 저는 재미있다. 다른 문화를 재미있게 받아들이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홍어하고 육회는 아직은 네. 저도 사실 홍어는 잘 못 먹거든요. 삼합. 예. 그냥 이렇게 따로 빼서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랑 김치만 이렇게 따로 빼서 먹어요. 시큼한 게 제대로 그 전라도식으로 하면 진짜 맛있는데 제대로 안 하는 데 가면은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데를 가서 찾아 먹으면 시큼하지만 맛있습니다. 예. 지금 고기 끄덕이시는데 혹시 한국 분이신 거죠? 홍어 드셨어요? 홍어 좋아하세요? 아, 저기 뒤에 귀걸이 하신 예 어머니 홍어 어디가 맛있나요? 예. 아, 다 맛있다고 이야기하신 고개를 아주 열심히 끄덕이셔서 홍어 좋아하세요? 예, 그쵸. 한국 사람들 사실 홍어는 잘 못 먹어요. 근데 육회는 꼭 도전해 보세요. 그거를 못 먹고 죽으면 슬플 것 같아요. 예, 얘기하시죠, 버뜨갈님. 저는 자꾸 진짜 대학교 시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전 전주에서 대학교 나왔어요. 전주 전라북도 전주 음식이 비빔밥 진짜 좋아요. 네, 비빔밥도 있지만 네.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완전 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음식을 토종 입맛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저한테 홍어도 계속 먹어보라고 하고 네. 근데 처음에 되게 싫어했어요. 이게 끝맛이 코로 막 그 홍어 냄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큼해서 코가 시큼하죠. 이러면서 코가 뻥 뚫리는 그 느낌 때문에 네. 먹어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되게 못 먹었었는데 네, 네. 이제 잘 먹어요. 그 맛이 제가 하고 있어요? 싶은 말이 제가 외국인인데도 홍어를 잘 먹어요. 근데 홍어를 잘 먹으려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지금 홍어를 일단 짧게 자르셔야 돼요. 처음 못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짧게 잘라가지고 보쌈 있잖아요. 네. 보쌈을 좀 큼직하게 잘라서 거기에다가 전라도 김치 김장 있잖아요. 네, 맛있죠. 그걸 넣어가지고 그리고 상추에다가 해서 새우젓을 조금 얹어서 맛있겠다. 한 입 먹고 그 다음에 막걸리 한 잔. 네, 막걸리죠. 선배님 막걸리죠. 막걸리 한 잔으로 끝내면요. 네. 홍어가 진짜 먹을만해요. 네네. 네, 처음에 이게 무슨 맛인가 싶었더니 아버님께서 계속 홍어를 너무 잘 드시고 매일매일 드세요. 어머님이 홈쇼핑에서 항상 홍어를 홍어. 시키시더라고요. 홈쇼핑 홍어가 먹을 만하구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홍어를 너무 잘 먹고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중국에서 중국 분이 만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국 만두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설날 명절 때 어머님께서 설날 때마다 만두를 직접 만드시고 빚어서 저한테 주세요. 네.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먹기는 너무 네. 크고 그리고 앞접시를 따로 해서 이렇게 한 번 터뜨리면 너무 지저분해서 맞아요. 예. 너무 지저분해서 그거 네. 저를 위해서 작게 좀 만들어달라고 하기는 뭐하고 그쵸, 어머님께 민망하죠. 예. 저는 뭐 그런 말씀 못 드려요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그래도 꼭 설날은 3-4개는 꼭 주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게 먹어요. 네. 근데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쵸, 맛있죠. 네. 예. 보기만 조금 지저분해서 예. 그렇죠. 혹시 네. 한국에 계신 시어머니들 계세요? 시어머니 분들? 시어머니는 안 오셨네요. 네. 자, 그러면 욕할까요? 예. 예. 조금, 그러니까 혹시라도 계시면, 가급적이면 이제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들을 위해서 만두는 작게 만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만두가 있습니다. 예. 물만두는 작아요. 예, 먹을만해요. 약간 딤섬 같이 생겼어요. 예,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